오늘 영상에서는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어린이 보험의 필수 특약, 그리고 추천 설계안, 그리고 이 추천 설계안대로 설계했을 때 전 연령대 보험료까지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이 태아보험은 30세 만기로 가입을 했는데 100세 만기로 언제쯤 갈아타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답변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보험 탈출구 100명의 보험 전문 스태프들이 어린이 보험, 주요 보험사를 정말 디테일하게 보험료뿐만 아니라 약관 세부 내용까지 비교를 해서 어린이 보험 설계안을 완성을 시켰고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험 탈출구는 어린이 보험 전문 유튜브 채널을 6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6년 동안 태아보험 영상을 198개를 업로드해드리면서 많은 산모님들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우리 아가들의 어린이 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도와드리면서 쌓아두었던 청구 경험을 토대로 어린이 보험의 설계를 완성을 시켰고요. 어린이 보험의 설계는 성인과 달라야만 합니다. 이 어린이 보험의 전략을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추천 설계안, 전 연령대 보험료까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 어떤 걸 대비해야 될까요? 저희가 여태까지 보험금 청구를 도와드리면서 쌓아두었던 청구 데이터를 토대로 어린이 보험에 저희의 특별한 전략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 보험 시장의 흐름을 먼저 말씀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현재 보험 시장은 새로운 상품이 계속해서 출시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말씀드리면요. 암보험의 최근 변천사를 말씀을 드리면 최초 1회만 지급하는 암 진단비를 판매를 했다가 발생 부위별로 지급하는 통합암 진단비, 전이된 암도 부위별로 보장하는 5세대 암보험, 그리고 2024년 1월에 암치료비가 출시하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상품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험의 전략은 이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요. 이 보험으로만 다 끝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것들, 변하지 않을 것들만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준비를 해주시는 건데요. 그러면 아이가 성인 돼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암진단비 1억 원에 가입한다고 하면요. 5세 남아는 49,500원, 45세 남성은 156,700원입니다. 그것도 병력이 없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이 어린이 보험을 준비를 하실 때는 지금은 집을 지을 때 뼈대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뼈대를 우리 부모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면요. 추후에 우리 아이가 보험을 가입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지만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들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보험을 보완할 때는 부담이 덜하다는 거죠. 이 어린이 보험의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우리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이가 어릴 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입원 일당, 상해 특약, 소아암을 대비할 수 있는 특약들, 이런 특약들은 어차피 길게 가져갈 필요가 없으니까요. 만기를 20세, 30세 이렇게 짧게 하면서 보험료를 저렴하게 하시고요. 만약에 이렇게 아이가 어릴 때 필요한 것들은 가져가시다가 필요도가 떨어질 때쯤 해지, 정리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인 때까지 필요한 3대 진단비나 치료비 특약, 수술비 특약, 후유장애 이런 것들은 100세 만기, 90세 만기로 만기를 길게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 때까지 필요한 특약은 만기를 길게, 어릴 때까지 필요한 특약은 만기를 짧게 해서 두 가지를 가져가시다가 어릴 때까지 필요한 특약들이 필요도가 떨어진다고 하면 이 보험은 정리를 하셔서 성인 때까지 필요한 것들만 가져가시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어릴 때까지 필요한 것들 어떤 게 필요한지 필수 특약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소아암에 대비할 수 있는 암 진단비, 다발성 소아암 진단비, 소아백혈병 진단비, 0세부터 14세의 암 발생 순위는 백혈병, 내밀중추신경계암, 비오지킨 림프종이라고 합니다. 만기가 짧은 것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소아암에 대비할 수 있는 이 소아암 진단비를 같이 구성을 했고요. 백혈병, 비오지킨 림프종 진단 시에 5천만 원 지급받게끔 세팅을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부주의하고 미성숙한 우리 아이들, 이 상해 특약은 너무 과할 필요는 없지만요. 어느 정도 적정 수준으로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골절 진단비, 화상 진단비, 상해용 토보건 수술비 이렇게 상해 특약을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실손보험에서 1인실 특실은 기준 병실 차액의 50% 하루 10만원 한도로만 보장을 합니다. 만약 1인실이 50만원이라고 한다면요. 하루에 10만원 한도로 보장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우리 부모님께서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병 입원 일당도 어릴 땐 필요한 특약이 맞고요. 질병 입원 일당 하루 5만원 나오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이 이외에도 종합병원 1인실 특약을 추가함으로써 1인실에 입원할 때는 조금 더 보험금을 더 지급받게끔 구성을 도와드렸습니다.
1년에 한 번쯤은 이 수족구의 진단받고 보험금 청구를 문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수족구를 포함한 특정 감염병 진단비도 구성을 했고요. 이렇게 아이가 어릴 때까지만 필요한 것들 만기를 짧게 20세 만기로 구성을 했고요. 보험료는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 우리 아이가 만 6세 이상이고 잔병 치레 없이 건강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어릴 때 필요한 것들은 필수 보험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입해 두시고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시면요, 그때는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30세 만기 태아보험 가입했는데 100세 만기로 갈아타고 싶습니다. 언제쯤이 가장 적당할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기준을 좀 말씀드리면요, 우선 만 4세 이상이고 우리 아이가 의사소통도 되고 선천적인 질병이 없다는 가정하에 그때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하지만 아이마다 성장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궁금하시다면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상담 신청하셔서 물어봐 주셔도 되고, 저희 1대1 비공개 질문 카페 있으니까요, 질문 카페를 활용해 주셔도 됩니다. 비공개 카페와 상담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인 때까지 필요한 것들, 만기를 길게 설정한 것들 필수 특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암진단비 5천만원, 유사암진단비 1,000만원 설정을 했고요. 20년 납 100세 만기로 구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대수명까지 생존했을 때 암에 걸릴 확률은 남자는 37.7%, 여성은 34.8%라고 합니다. 그리고 암의 진단을 받게 되면 가장 큰 리스크는 첫 번째, 고가의 비급여 치료비, 그 두 번째는 경제활동 공백기로 인한 소득의 공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암 진단비는 유사,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을 제외한 모든 암에 대해서 5천만원 지급을 하고요. 유사암은 각각 1회 지급 1,000만원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최초 1회 한도로 지급하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만약에 암에 대한 가족력이 좀 있다 하는 분들은 이 통합 전이암 진단비라는 게 있습니다. 전이된 암도 그룹별로 지급되는 통합 전이암 진단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이 특약을 결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험이 다양해진 만큼 저희 보험탈출구에서는 공장식 설계가 아닌 개인의 니즈, 가족력에 맞춰서 개인 맞춤 설계를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의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는 고가의 비급여 암 치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다빈치 로봇 수술이나 중입자 치료, 면역 강암 치료, 양성자 치료, 이런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받게 되면 2천만원씩 최대 10년까지 보장해주는 비급여 암 치료비, 하이 클래스 암 치료비 특약까지 같이 구성을 해드렸고요. 요즘엔 10년까지가 아닌 100세까지 보장되는 상품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험료나 니즈에 따라서 설계는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요즘에는 암 진단비와 함께 이렇게 비급여 암 치료비 특약까지 같이 구성하시면 암보험은 완벽하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2대 질병, 뇌혈관 질환 진단비 2천만원,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2천만원 이렇게 구성해드렸고요. 뇌심혈관 질환은 진단비와 함께 수술비도 같이 구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요, 저희의 경험상 이 뇌심혈관 질환은 진단을 받고 수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청구를 도와드리다 보면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한 번 수술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 수술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단비는 최초 1회만 지급을 하지만 수술비는 반복 지급하기 때문에 수술비도 같이 구성을 해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 시에 설정한 가입 금액을 지급하는 이 수술비 보험 같이 구성을 해드렸는데, 저희는 질병 수술비, 1호종 수술비, 엔대질병 수술비를 전부 구성을 했습니다. 이유는요, 이 질병 수술비는 면책상 몇 가지 제외하고 모든 수술에 대해서 보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장하는 범위가 넓은데요, 이 보장 한도가 30만원에서 50만원 한도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대한 수술 시에 보장 금액이 다소 적습니다. 그래서 1호종 수술비를 구성을 해드렸는데, 1호종 수술비는 1종에서 2종은 간단하고 빈번한 수술, 3종에서 5종은 복잡하고 중대한 수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5종으로 갈수록 보장하는 금액이 커집니다. 그리고 수술 기법에 따라서 보장하기 때문에 보장하는 범주도 넓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 수술비 아쉬운 점을 1호종 수술비가 보완을 하고 있고요. 1호종 수술비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뭐냐면 주요 수술, 비관절 수술에 대해서 보장 금액이 1종에서 3종으로 다소 적은 편인데요. 이 엔대질병 수술비를 20대 질병으로 1,000만원 구성을 해드렸죠. 엔대질병 수술비는 관절 수술, 비관절 수술 관계없이 정해진 질병 코드로 인해서 보장을 해주고요. 이 뇌심장 비관절 수술, 동맥경화 비관절 수술, 대동맥류 비관절 수술, 이러한 주요 수술, 비관절 수술에 대해서도 보장 금액을 높게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질병 수술비, 1호종 수술비, 엔대질병 수술비를 전부 같이 적절하게 조합해서 구성을 해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릴 때까지 필요한 것들
아이들 보험료 제가 공개해드렸고요. 그리고 0세부터 15세 보험료 공개해드렸습니다. 주변에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고요. 그리고 어린이 보험 설계안이 궁금하시거나 이 보험 점검이 필요하시거나 내가 예전에 태아보험을 가입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다. 저희 보험탈출구 전문 스태프들이 무료로 점검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보험탈출 카카오 채널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요. 카카오 채널 링크 확인 가능하십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